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예. 뭐 여기서 혹시 그 검찰 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죠. 저는 뭐 이제 검찰 조사와 관련돼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이제 말할 것이고, 사실 지난 4일 동안 네. 어제 그제 그저께 뭐 이렇게 해가지고 4일 동안은 아마 매일매일 기자들의 연락을 한 130통 매일같이 받았어요. 모든 지상파, 종편, 신문방송, 인터넷 매체 단 한 군데도 연락을 안 준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MBC도 다섯 여섯 명의 기자들이, 다른 부서의 기자들이 연락 올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기자들의 이 집중 인터뷰 요청과 이 질의를 연락을 받았는데 응대를 못했어요. 너무 네. 그냥 뭐 집중적으로 오니까 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네, 네. 근데 그분들의 요건이 이거예요. 질문의 요건이 이게 직무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직무 연관성 여부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판단하는 거니까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봤자 나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제가 보는 앞에서 인사청탁하고 또 명품을 수수하고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거를 증거 채집을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의 차원에서 이것을 폭로하고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언더커버라는 형식으로 그것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900가지의 그 제도를 이미 마련해 놓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900가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합하면 900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몰래카메라 영상 파파라치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 찍어서 제보하면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고, 또 음주운전,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 불법 운전을 하는 사람을 찍어서 제보하면 교통경찰한테 보상을 받고, 이런 게 가지수가 90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김영란법 위반도 있고 부정선거법도 있고 세금 포탈하는 것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가지수가 900가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런 언더커버 형식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폭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정치 공작이니 몰카 공작이니 그런 말이 되지가 않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프레임을 걸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는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요. 충실히 저는 예. 이제 수사에 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네. 최상병 사건이 얼마나 지금 뜨거운 이슈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목을 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올라가고 추적하면 결국은 윤석열 씨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식으로 그렇게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이 세상에 지휘관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대노하고 극노했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뭐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고 또 해임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뭐 갖가지 막 여러 가지 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은 결국은 그 대통령의 혐의를 은폐하고 덮기 위한 그런 아주 그냥 현상들일 뿐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 사건은 대통령의 탄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 최상병 이 의혹 사건, 외압 의혹 사건에 윤 대통령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총선 이후 잠잠했던 이 디올백 사건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들춰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최상병 의혹 사건이 더 이슈화가 됩니다. 사실 디올백도 디올백이지만
왜냐하면 그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위반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러고 최상병이라고 하는 고귀한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한 아들, 이 독자, 또 독자들만요. 정말 잘생기고 튼튼하고 이 멋진 이 아들이 이렇게 순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사건에 빗대서 내가 실감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중에 병사 한 명이 억울하게 죽어도 억울하게 순직을 당해도 이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데 만약에 수천 명의 병사나 수만 명의 병사, 10만 명의 병사가 몰살을 당하든지 떼죽음을 당하든지 그냥 죽었다, 전사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초상집이 될 것이고 온 나라가 무슨 말이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전쟁을 유발하고 촉발하는 행동만 2년 동안 해온 겁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이 평화 시스템을 남북의 긴장 완화를 잠재우는 평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를 다 회파해버리고 다 그냥 파손해버리고 그냥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를 만들고 준 전지상 때까지 북은 지금 거의 뭐 적대적 교전국가로 선포해놓고 그냥 전쟁 준비까지 해놓을 정도로 역대 어느 정권에도 이런 위험한 지경이 없는데도 윤석열 씨는 지금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런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자유북진 통일이라고 그러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북진 통일을 하겠다. 지난 2월 달에 그렇게 선포를 했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북을 700곳으로 쪼개가지고 그냥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통해가지고 비질런트 훈련을 통해가지고 북을 쑥대밭을 만드는 훈련을 한다든지 지난 3월 달 이번 3월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통해가지고 정말 김정은 참수부대를 여당급의 참수부대를 작동해가지고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해가지고 북을 자극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최상병 한 명의 이 억울한 죽음의 1000배, 만배, 10만 배의 억울한 우리 병사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모한 짓이니까 이거를 당장 중단시켜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급선무고 그래서 내가 김건희 여사를 컨택한 거고 북한 문제,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내가 자문을 해주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목사님의 그 진정성은 제가 충분히 느끼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게 원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내공을 확인하는 자리인데요. 제가 아무리 씻고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공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럴 경우에는 국민만 불행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